코로나19 국내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된 지 벌써 1년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 관심 덕분에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하는 중요한 고개가 있는데 바로 백신 접종이죠.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문위원 그리고 국립암센터 교수 역을 맡고 계신 김무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인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백신 접종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코로나19가 일반 감기처럼 치명률이 높지 않다면 우리가 백신에 이렇게 목말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아시다시피 노인에서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백신이 빠르게 개발된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백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코로나 이전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 설문조사를 보면요. 한 69% 국민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백신을 맞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백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안심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불안해하는 게 사실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백신의 개발 과정이 10년에서 20년, 빨라야 한 5년인데 1년 만에 개발이 된 거잖아요. 게다가 백신 종류도 다양하고 특히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mRNA 방식의 백신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본 형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요. 정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기존의 백신과 달리 유통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접종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은 다 의료기관, 의원이나 병원, 보건소에 가서 맞았는데 초저온 냉동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그런 곳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백신 접종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거의 전 국민을, 소아청소년 빼고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2번을 맞아야 되고 또 중간에 예약도 정확히 해서 예약된 장소에 예약된 시간에 가야 되고 또 나중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취직한다든지 해외를 나간다든지 할 때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예약이나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 쪽에서는 실무적인 걸로 새로운 예방접종을 몇천만 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상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역학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 이상 반응 역학조사 팀을 각 권역별로 따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짜 뉴스들, 잘못된 정보들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대응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측면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하고 또 잘 활용해야 될지 또 의견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용 또 의료인 같은 전문가가 볼 수 있는 정보 이렇게 다 올려놓을 필요가 있고 수시로 가짜뉴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 이 코로나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답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방접종을 지금 이제 2번을 맞는 것으로 이제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 번 예방접종을 맞고 2번째 맞을 때까지는 충분한 면역이 안 생긴다는 얘기고요. 예방접종을 하면 나한테서 항체가 생겨서 내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전파시키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감염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각해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중증으로 가는 건 막아주지만 인플루엔자 백신을 해마다 2천만 명가량 맞는다고 해도 인플루엔자는 계속 유행을 하잖아요.
완벽하게 감염이 전파하는 거를 막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을 맞은 고령층이 많아지면 중증 환자나 사망이 생기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감염 재생산수가 1이면 한 명이 한 명을 전파하고 1보다 작으면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채 전파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 재생산수를 1보다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결국 2021년 코로나 대응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방역수칙 지키기가 아닐까 싶은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감염 재생산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기하고 손 씻기처럼 이제 환자를 만났을 때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접촉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검사를 열심히 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거.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에 백신이 나오면 백신까지 더해지니까 훨씬 더 이제 무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활용해서 감염 재생산수를 1 밑으로 떨어뜨리면 큰 유행 없이 우리가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종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1차, 2차, 3차 유행까지 맞으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지금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나도 힘들지만 또 내 주변에 더 힘드신 분 없는지 찾아서 서로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같이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호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많은 부분 노력했지만 국민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김호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이라는 무기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